안녕하세요. 엠베거입니다. 2025 JP모건 헬스케어가 개막을 알렸습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파트너사인 스파인바이오파마도 JP모건 주간 행사인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여하여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PK가 미국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PK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단서 중 첫 번째는 바로 스파인바이오파마와 엔솔바이오가 2024년 7월에 체결한 적응증 확대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스파인바이오파마는 PK를 최초로 발굴한 회사인 엔솔바이오로부터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적응증 확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파인바이오파마는 글로벌 파마가 아닌 뉴욕 소재의 스타트업인데요. 현재까지 스파인이 모집한 자금의 규모는 5,180만 달러로 약 673억입니다. 즉, 매출이 빵빵하게 나와 기술 이전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스파인은 미국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PK 적응증 확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스파인은 PK의 성공을 확신했기에 2,154억 규모의 적응증 확대 계약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한국 코넥스 바이오텍의 2,154억 규모 풀베팅 가능하십니까? SB-1은 엔솔바이오 PK의 다른 이름입니다. 2024년 9월 24일 마크는 SB-1 3상 임상시험 등록 완료를 발표합니다. 이는 마지막 환자까지 투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초 완료 시점보다 앞당겨졌음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솔과 적응증 확대 계약, 임상 환자 등록 조기 완료까지 순조롭게 좋은 징조들이 쌓이는 것이죠. 특히 임상시험 등록 조기 완료는 PK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높은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 유한양행이 PK로 진행했던 임상에서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당시 PK를 투여받았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PK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연구팀의 효율성이 임상시험 등록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임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인의 임상 3상 환자 등록 조기 완료는 다음으로 말씀드릴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상 중이던 스파인 CEO 마크 비스코글리오시가 본격적으로 스파인 바이오를 바이오 시장에 알린 시점은 바로 2024년 12월 5일에 열린 36회 파이퍼 샌들러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12월 5일 밤에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드인을 새로 고침하며 대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실시간 라이브는 못 봤지만 다행히 스파인 바이오파마 링크드인에 컨퍼런스 영상이 업로드되어 스크립트 전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인 바이오파마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파인은 4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 30개 센터에서 임상을 진행하였고 투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를 통하여 마크는 스파인 바이오파마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컨퍼런스 참여는 추가적인 자금 모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에서의 성공적인 발표는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자금 유치로 이어집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스파인은 폼 D를 제출합니다. 폼 D의 자세한 분석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파인은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이후에 1,350달러 약 195억의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당초 목표했던 투자금인 2,350달러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1,350달러의 투자금은 23년도에 모집했던 자금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금 유치에 성공한 스파인은 이어서 제약바이오 세계 최대 행사인 2025 JPM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여하여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진출을 알립니다. 2025 JPM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JP모건 주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 주관에 수많은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 투자자들의 미팅이 있으며 이 시기에 투자와 대규모 딜이 연속하여 나오게 됩니다. 스파인은 중소규모 회사가 자금 모집을 하는데 효과적인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석해 발표합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마크는 임상 후 스파인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임상 3상 성공을 앞뒀고 적응증 확대 계약을 체결한 마크가 PK의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VC나 SI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스파인이 나스닥 상장을 선택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텍 쇼케이스를 통하여 인지도를 쌓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여 나스닥 상장과 추가 파이프라인 매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마크가 사기꾼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광폭 행보를 설명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1,350달러 추가 투자 유치,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석까지 이어지는 그의 행보는 임상 3상 성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정보들이 임상 3상의 직접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임상 데이터겠죠. 하지만 정황 증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성공과 가능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 꼭지가 오늘 제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마크는 임상 3상 결과를 알까요? 혹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마크가 그 결과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게시물은 2024년 스파인바이오파마 링크드인에 스크랩된 게시물로 스파인바이오파마의 SB-01 PK 임상을 수행한 의사가 포스팅했습니다. 스파인바이오파마는 4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행했고 그중 300명의 환자는 4월에 투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행성 디스크 환자 모니터링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1년까지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마크 역시 파이프 샌들러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주평가지표는 투여 후 24주간 변화를 평가하며 환자들은 최대 1년까지 관찰한다는 내용까지만 확인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PK 브니에리처는 2015년에 유한양행을 통해 국내 임상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PK를 시술받은 환자들이 카페에 남긴 후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2015년 7월에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글을 쓴 시점은 2달이 경과한 상황이고요. 이어 시술 후기가 궁금한 환우들은 댓글을 통하여 글 작성자에게 질문을 하며 후기를 기다립니다. 작성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최종 후기를 남기겠다고 언급했네요. 그런데 카페에는 6개월 후기는 올라오지 않았고 궁금했던 환우들이 남긴 댓글에 작성자가 대댓글을 달아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안 아프니 카페에 들어올 일이 없고 약이 시판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코멘트한 점은 엔솔바이오 주주인 저에게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간접 증거들을 통해 저는 스파인바이오의 마크가 임상 결과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준 머크의 행보는 충분한 데이터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한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 아닐까요? 엔솔바이오는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 2295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있는 바이오텍 중 1위지만 미국 임상 3상 약물을 보유한 회사임에도 시장이 보는 엔솔의 평가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PK의 임상 결과가 나오는 시점 엔솔의 밸류는 지금의 시총이 무색할 정도로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PK를 통한 엔솔 가치의 리레이팅은 엔솔이 보유한 E1K, C1K, C1K, M1K, A1K, PDC 등 다른 파이프라인의 밸류업을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던 엔솔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PK의 성공으로 인해 재평가 받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초 퍼스트인 클래스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이라면 매력적인 기술이 전 대상이 아닐까요? 과거 엔솔 주주들과 김혜진 대표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인우 대표도 한 배를 탔고 엔솔 주주들과 같은 뷰를 공유하고 있어 정말 든든하네요. 하반기 PK의 성공이 나머지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를 연쇄적으로 가져다 줄 것이기에 지금의 엔솔 가치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